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D-Day는 28일, 나흘 뒤인데 무슨 D-Day를 말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이 보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최적 시점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27일 마지막 세 번째 방송 TV토론과 29일 사전투표 사인 날이죠. 사전투표 전에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지난해 총선 때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절반에 육박했거든요. 사전투표 끝나면 단일화 돼도 효과는 절반뿐인 거죠. 그렇다 해도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TV토론 전까진 하게 해야 한다고 보더라고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 약혼한 사람을 공격할 순 없지 않냐고요. 약혼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주장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건 분명합니다. 두 사람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는 상황까지는 쫓아간 겁니다. 물론 1+1이 2까지 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당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기조가 분명합니다. 후보와 당 지도부 모두 단일화하겠다는 의지 확고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될 테고 그런데 28일이 D-Day면 뭐 당장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전에 먼저 이낙연 상임고문 등 비명계 끌어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빼고 다 모여라, 빅텐트 1단계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지난 총선 비명 행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전직 의원 접촉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죠. 또 어제 저희가 김문수 후보 측이 이낙연 전 총리 측에 개헌 협약서 전달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단독 취재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결국 공동정부 구상의 핵심인 건데 뭔가 진척이 있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공동정부와 관련해서요. 한 단계 더 나간 안을 새미래민주당이 역제안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개헌뿐만 아니라 이 공동정부를 염두에 둔 정책협약까지 맺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남북관계와 지방소멸정책협약을 제안할 것으로 취재됐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도 못 받아들일 이유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성사될 경우에는 남북관계와 지방소멸 관련 분야 장관은 새미래민주당 측 인사가 맡을 수도 있게 되겠죠. 국민의힘은 공동정부 관련된 이준석 후보 측 몫도 준비 중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뭘 주겠다는 건가요? 네, 실리와 명분 둘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실리는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것, 후보 빼고 다 주겠다는 겁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후보에게 책임 총리 주고 내각 절반을 꾸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말한 40대 총리에서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 총리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막았다는 명분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반대로 단일화 실패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정치할 수 있겠냐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좀 관심을 덜 보인다,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여전히 단일화에는 관심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면 조금 달라졌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취재진을 만나서 지금 이재명 후보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지금이라는 말에 의미를 두더라고요. 지지율이 출렁이는 이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고 나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냐고요. D-Day가 28일이니까 나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1+1이 2 이상이 되도록 단일화 과정에서 최대한 극적인 시너지를 내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 있는 단일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물밑에서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